제가 예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바로 꽃보다 할배입니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네 분의 배우가 나오죠. 이순재 씨, 진고 씨, 박근영 씨, 그리고 백일섭 씨가 나오시는데, 백일섭 씨는 사실 거기에서 막내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분이 박물관이라든지 혹은 많이 걸어야 되는 코스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늘 뒤로 뒤처지세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계시기도 하고 뭔가 약간 프로그램 자체에서 뒤처지는 느낌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일섭 씨가 무릎이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무릎 때문에 그 재미있는 여행지, 그 좋은 곳에 가서도 항상 뭔가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 무릎 통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무릎 통증이 유독 더 많아요. 근데 한 50대, 60대 되시면요,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그럭저럭 괜찮고,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그럭저럭 괜찮고, 이러면서 여기저기 여행 다닐 시간도 되고, 그리고 여행 다닐 여건도 되고 한데,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다 기동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불편감들, 통증들을 다 호소하시지만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유독 더 삶의 질이 떨어진다, 그리고 우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결국은 기동성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순간 보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 나고요, 그리고 앉았다 일어나면 나도 모르게 땅을 짚고 일어나게 된다면 이건 사실은 벌써 무릎에 불편감이 시작된 것이고요. 무릎에 적신호가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무릎이 조금 불편하기 시작하면 병원 가가지고 엑스레이를 찍어보죠. 그러면 간격이 조금 좁아져 있습니다. 혹은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 어쨌든 퇴행성 관절이 조금 시작된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하시는 운동이 사실은 걷기 운동이에요. 뭔가 다리가 튼튼해야 무릎에도 무리가 없고 허리도 튼튼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의미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보통은 연골이 닳아서 무릎이 통증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70세 이전의 무릎 통증의 대부분은요, 실제로 연골이 닳아서 오는 진성 퇴행성 관절염보다는요, 무릎 주변의 근육이 너무 약하거나 혹은 일부 근육은 너무 타이트해져 있어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특히 특정 근육이 약하고 특정 근육이 타이트해져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약해져 있는 근육으로는 허벅지 전면에 있는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대표적입니다. 이 대퇴사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우리가 보통 허벅지 근육이라고 부르는 이 가장 큰 근육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대퇴사두근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행을 하면서 땅바닥을 딛는 충격을 받을 때 이 무릎이 받는 충격을 대퇴사두근이 일정 정도 용수철처럼 흡수를 해주게 돼요. 그런데 대퇴사두근 자체가 약하게 되면 이 충격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게 되고, 그 충격은 고스란히 무릎 뼈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 대퇴사두라고 하는 근육을 강화시켜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화시켜준다고 해도 그냥 무작정 걷는다고 강화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강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오늘 알려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대퇴사두근처럼 뭔가 약화가 돼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과 반대로 얘는 약해서 문제라기보다는 늘 너무 타이트해져서 단단해져서 무릎에 통증이라는 문제를 일으키는 근육이 하나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봉공근입니다. 봉공근은 이 허벅지 내측에서 무릎 쪽으로 이렇게 사선의 형태로 진행하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무릎 안쪽이 아픈 분들은요, 거의 대부분 이 봉공근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 있거나 타이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봉공근을 양쪽을 동일한 근육을 집어보면요, 무릎이 아픈 쪽의 봉공근은 통증이 조금 더 강합니다. 손으로 양쪽을 똑같이 눌러봤을 때 무릎이 아픈 쪽에 봉공근이 조금 더 강하게 아프다 라고 하면 여기가 너무 타이트해져 있어서 통증이 생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부분을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대퇴사두라고 하는 허벅지 전면 근육의 강화 운동입니다. 대퇴사두라고 하는 근육은요,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을 할 때 보행 충격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이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적합한 방법은 사실 스쿼트입니다.
하지만 이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요, 사두 자체가 약화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무거운 중량을 걸고 스쿼트를 하시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맨몸으로 하실 수 있는 허벅지 강화의 방법을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 중 상당 시간이거든요. 의자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를 시키실 수가 있어요. 방법은요, 다리를요 쭉 당겨서 들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쭉 당겨서 들어 주신 상태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해 주시고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들 때 말입니다, 다리를 쭉 이렇게 펴서 들게 되시면 허벅지 앞쪽에 근육의 힘이 탄탄히 들어가는 것이 아마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30초에서 1분을 유지하는 겁니다. 이때 발가락 앞쪽은요, 발가락을 내 몸통 쪽으로 끌어당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 발바닥 쪽으로 미는 것이 아니고요, 내 몸통 쪽으로 엄지발가락을 쭉 끌어당긴 상태에서 다리를 최대한 가능한 데까지 쭉 펴서 올리시게 되면요,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게 되죠. 이 상태를 조금 유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놓으시고요, 한 번 더 위로 쭉 들어 올려서 유지를 해 주시는데요, 역시 30초에서 1분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사람마다 허벅지 근육의 강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누구나 동일하게 1분 혹은 2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무리가 되고요, 어떤 사람한테는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이냐면, 쭉 유지를 하다가 이 일직선이 유지가 안 되고 다리가 나도 모르게 쑥 떨어지는 정도라고 하면 내리셔도 좋아요. 그게 바로 보통은 30초에서 1분 정도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쭉 끌어당겨 주시는 거, 이렇게 다리를 위로 쭉 일직선으로 펴주는 거를 보통 10에서 15회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스쿼트인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사실은 허벅지 대퇴사두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정상적인 스쿼트를 하시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이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벽에 기대는 벽 스쿼트를 하시는 거예요. 벽 스쿼트는 발을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리시고요, 살짝 뒤로 기대서 벽에 등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천천히 스쿼트를 하듯이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무릎이요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오시게 되면 대퇴사두를 강화하는 것보다요 무릎에 무리를 오히려 더 많이 주시게 돼요. 그래서 이 무릎이 엄지발가락보다 전면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앉으실 수 있는 데까지 앉되 이 무릎이 발가락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 범위까지 천천히 앉아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앉아주시면요, 허벅지에 전면에 아주 강하게 힘이 들어오는 걸 느끼시게 될 거거든요. 이 상태를 30초에서 1분 정도 유지를 하시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도 사람마다 체력이 다 다르고요, 그리고 허벅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견딜 수 있는 정도를 견디시면 돼요. 그게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되시고요. 그럼 어느 정도 벽에서 떨어져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허벅지 근육이 많이 약하신 분들은요 직각까지 내려서 앉기가 힘드세요. 그러면 조금 더 가까이 가시면요, 이렇게 벽에 조금 더 가까이 가시면 무릎을 많이 내리지 않아도 이 상태를 유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약하시거나 무릎이 약하신 분들 혹은 사두 근육이 아주 약하신 분들은요, 벽에서 한 발짝 두 발짝 정도만 해서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릎이 엄지발가락 바깥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앉는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거든요. 이 정도가 견딜만 하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발을 뻗는 거죠. 다리를 벽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난이도가 조금 높아지고요, 당연히 허벅지에 이 가는 힘도 많아지기 때문에 운동 효과도 조금 더 많아집니다. 무릎이 아플 때 주로 무릎의 외측보다는 내측이 아픈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근육 중 하나인 봉공근은요, 얘가 약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봉공근이 과도하게 타이트해져서
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얘는 강화보다는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잘 마사지해서 풀어주는 게 훨씬 중요한 근육입니다. 그리고 안쪽 무릎 통증에서 가장 중요한 근육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거든요. 이 골반 전면부에서부터요,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사선의 형태로 내려가고 있는 유일한 근육입니다. 따라서 무릎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편하게 놨다가요, 이렇게 세우듯이 들게 되면 이 봉공근이 이렇게 도드라져서 보이게 돼요. 지금 제가 이렇게 살짝 누르면요, 이렇게 사선으로 길게 내려가는 근육 하나가 보이실 텐데요. 무릎 안쪽에 지금 혹시라도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여기 한번 꼭 눌러보세요. 그리고 안 아픈 쪽 무릎에 역시 이 봉공근을요, 양쪽을 꼭 이렇게 눌러보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이 멀쩡한 무릎 쪽 허벅지보다 이쪽 허벅지에 있는 봉공근이 유독 더 많이 아프다라고 하면 이 봉공근 자체가 이 무릎 통증에 상당한 기여도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에 힘을 살짝 주면서 다리를 들어보면 요 아래로 내려가는 이 빗살, 이 아래로 사선으로 내려가는 이 근육, 이 봉공근을요, 꼼꼼히 마사지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힘을 풀고 이 근육을 잡았으니까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면요,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을 천천히 위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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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아래로 천천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세요. 그리고 무릎 전면에 슬개골의 움직임은 무릎의 통증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슬개골이 원활하게 잘 움직여져야 사실은 무릎에 별다른 무리 없이 통증이 없는데, 이 슬개골의 움직임이 줄어들어 있으면 이 무릎에 불편한 통증, 그리고 빡빡한 느낌, 불편감들을 야기하게 되기 때문에 슬개골을 잘 이완시켜 주는 것, 슬개골의 움직임을 잘 찾아주는 것, 이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슬개골은요, 위아래 좌우로 움직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움직임이 줄어들어 있으면 무릎에 통증이 생기는 것이죠. 자, 슬개골의 윗부분을요, 양손 엄지로 쭉 밀어줍니다. 천천히 밀어주시고요, 위로도 이렇게 살짝 밀어주시고요. 한 10초씩만 반복하셔도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도 해주시는 거예요.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좌측으로도 한번 10초, 그리고 우측으로도 천천히 한번 10초. 좌우로는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진 않습니다. 위아래로는 이렇게 꽤나 많이 움직이지만 좌우로는요, 원래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도 좌우의 움직임도 한 번씩 살려주시고, 위아래 움직임도 10초씩, 아래로 10초 밀어주시고, 위로도 10초 밀어주시고요, 옆으로도 한 10초, 그리고 이쪽도 한 10초. 그리고 손을요, 이렇게 오목하게 만들면 이 슬개골이요, 딱 이 오목한 곳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부분을 살살살살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좌우 위아래로 살살살살 움직여서 원 형태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 손의 체온에 의해서 무릎 자체에 약간의 온기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사실은 이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마사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걷기만 한다고 20대 무릎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제 좀 아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무릎이라고 하는 기관은 강화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과 그리고 굳어져 있는 부분을 좀 풀어줘야 되는 부분, 사실 두 가지로 나뉜다고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강화시켜줘야 될 부분들은 좀 강화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완시켜줘야 될 부분들은 좀 이완시켜 주신다면 정말로 90세까지 강철 무릎 가능합니다. 통증요정 김학조였습니다.